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30일 화요일 장 마감 후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영상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찰나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주회사인 주 두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 4.5% 매각 결정 블록딜 뉴스가 나오면서 사실은 영상을 다시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이 블록딜이라는 것 자체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특수관계인 이 지주회사에 있는 이사회는 알 수 있겠죠. 다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그 외의 어떤 금융 관계자들, 일반 관계자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분을 매각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특히나 지금 주 두산의 공시사항을 보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보유량이 35%에 있으나 4.47%를 다음날 장 개시 전 시간에 대량 매매로 처분을 하겠다. 그 블록딜하는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덜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매각하는 물량이 상당하고요. 매각하고 나서 그 이외의 추가적인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대 주주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행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처분 금액은 8월 30일 종목의 종가 기준으로 산정하여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분 주식수 및 처분 금액은 확정 시에 공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현재 얼마에 몇 주를 팔겠다라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어느 주체한테 매각을 한다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딱 여기까지이고요. 자,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주주 관계를 좀 보게 되면은 현재 최대 주주는 주 두산으로 되어 있고요. 35%. 이게 이제 4%를 빼서 30%로 빠진다는 내용이고요. 그 외의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사실은 연기금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1% 미만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소액 주주의 보유 비율이 약 58% 정도로 보면요. 이 우리사주조합 2%, 연기금 5%, 주 두산 35% 하면 한 2, 3%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이 두산이 5%를 추가 매각을 하더라도 소액주주 중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영권에 참여를 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연기금 정도만 5%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5%. 결국에 우리사주 조합은 자사주이기 때문에 우호적 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럼 정확하게 4.47%였나요? 4.47%를 매각을 하더라도 연기금보다 보유 물량이 훨씬 적고, 심지어 사실은 공시를 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두산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워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두산 자체가 원래 통상적으로 재무나 이런 구조들이 튼튼한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각을 통해서, 그나마 주가가 높을 때 매각을 통해서 어떻게든 좀 현금을 확보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되어집니다. 왜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 자체는 풍력이나 가스터빈이나 폐배터리나 SMR 이런 것들이 미래지향적인 것은 맞으나 미래지향적인 것과 현재는 또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갭 차이 속에서 어떤 현금을 확보해서 조금 리스크를 헤징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시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시간의 단일가는 10%가 최대 하락인데 현재 지금 5.7%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정말로 좀 어떤 충격적인데요. 왜냐면은
15시 35분에는 두산 엘리베이터가 협력사 캐스크랑 기술 발전 협력을 하면서 글로벌 원전 기자재 속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좋은 뉴스를 내보내고, 그리고 나서 두산이 4시 22분에 심지어 시간의 단일가 4시 10분, 4시 10분 한 턴 돌고 두 번째 턴부터 바로 그냥 이렇게 하락을 시켜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과 최근에 나왔던 이런 이 매매 동향들,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신탁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뭐 일부 매도를 하긴 했지만 매수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차 잔고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공매도도 오늘은 많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도 상당히 적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RSI나 스토캐스틱스로는 하락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확실히 주가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려 했으나 블럭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 폐기시키고요. 블럭들은 단기 악재입니다. 초악재입니다. 사실상 유상증자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유상증자라는 것은 사실은 금리가 높지 않으면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만약에 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설비 투자나 아니면은 타법인 증권을 취득한다던가 뭐 그런 내용이 유상증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왜냐면은 부족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투자하고 그 사업이 대박이 나면 어떤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좋은 부분이죠. 근데 블럭들은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 지주회사가 이 자식회사, 자회사한테 갖고 있는 지분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게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목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다른 종목은 크게 영향 없습니다. 두산 올랐죠. 네, 이 두산 관점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이 되고 현금이 확보되는 거니까 부정적이진 않죠. 두산 관련된 뭐 종목들 나머지들은 다 관심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뭐 보시죠. 네, 두산 에너빌리티만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지금 6%까지 지금 하락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워낙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또 조단위의 유상증자와 조단위 유상증자를 2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거의 사실상 망했던 기업이지 않습니까?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도 마이너스 85%거든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유상증자를 한 번, 2번 크게 한번 때렸고요.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마다 유상증자 때렸고, 결국에 이때 2020년 12월에 유상증자 맞고, 그리고 6개월이 걸려서 결국 회복을 했고요. 2020년 3월에 거를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찰나에, 왜냐면 23,900원이 고가였기 때문에 23,050원이니까 찰나에 블럭들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통해서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시간의 단일가 거래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을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겁니다.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을 매각했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의 지위는 동일하고, 물론 그 영향력은 줄어들었지만 영향력이 줄어들음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리스크는 없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나 현재 어떤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대 주주가 그 본인들의 주식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긍정적인 거고요. 부정적인 것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뭐 돈이 급해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기대되는 성장성과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미래, 장밋빛 미래가 있으면 주식을 들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어떻게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SMR이나 기타 태양광, 풍력, 뭐 가스터빈, 폐배터리 사업이 끝물 아니냐. 그러니까 최고점에서 지분을 매각하는 거 아니냐. 라는 부정적인 내용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과거에도 공매도 맛집, 그 다음에 어떤 유상증자 맛집,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매번 터져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대부분 시간의 단일가는 개인 투자자들만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면은 결국에 저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중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두산이 돈이 없는 건 맞고요. 그리고 재무구조가 좋지 않는 것도 뭐 좋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매각을 하겠죠. 이미 공시에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매각을 한다라고 코멘트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면은 뭐 금리 인상에 백기투항을 한다.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두산의 부채 비율이 166%거든요. 1년 내 갚아야 하는 유동성 사채는 8,259억 원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영향력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시간이 다닐까 하한가를 가야 될 상황이냐라고 보면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에는 시장이 결국에는 결론을 지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두산을 정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는 과거부터 계속 올렸지만 최근에 올리기 시작한 날은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에 두산 에너빌리티 오랜만에 올립니다. 일본 기준 과열 상태에 진입한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4일 연속 외국인과 연기금의 매수, 그리고 줄어드는 공매도 잔고 라는 내용으로 제가 8월 10일에 영상을 올렸거든요. 사실은 그때 영상을 보시고 뭐 매수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시황이 좋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블록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물량을 정리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만, 8월 10일이면은 22,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다 이렇네요. 그렇게 감안을 했을 때는. 그러면은 만약에 뭐 그 윗가격에서 매수하신 분들, 뭐 제 영상을 보시고 매수하셨건 아니면 그냥 매수하셨건 어찌됐든 그 윗가격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지금 8월 10일 약 보름 20일의 가격을 전부 다 지금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차라리 이 18,000원대까지 떨어지면은 그때 저점 매수를 하실 그럴 기회를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뭐 물론 시간의 단일가 거래를 저는 지향하는 편입니다만, 이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때는 그래도 이 기업이 뭐 적자가 나는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뭐 미래가 없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박셀바이오도 예전에 시간의 단일가 거의 한가 갔다가 다음날 뭐 반등한 그런 이력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이미 사실은 매매를 하려고 해도 좀 늦으셨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같은 상황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너무 심려하지 마시고 뭐 한번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